받았던 숙제인데 문자화식 연습 문제라고 해서 2월 17일 월요일에 냈던 과제입니다. 그 문제들을 좀 볼게요. 여기 지원아 괜찮았니? 푸는 거? 희찬이는 어땠어? 승아는? 안 어려웠어 얘들아 문자화식 연습 문제? 그러니까 어려웠을 것 같아서. 여기 19번 한번 볼게요. 문자화식 연습 문제 19번에 일단 문제를 읽어봅시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40분이 걸리고 B는 30분이 걸린대요. A 혼자 12분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는 B가 완성했을 때 일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런 일의 양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포인트를 먼저 어떻게 정리하냐면 전체 일의 양을 뭐라고 하기로 했었을까? 전체 일의 양, 그치? 전체 일을 완료하는 그 양을 1이라고 놓고 이 사람들이 1시간, 하루, 1분, 1초 이렇게 단위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그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분수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보시면 A는 40분이 걸린대요. 이 1을 완성하는데 40분이 걸린대요. 그럼 A가 1분에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까? 다 완성하는데 40분이 걸려요. 그럼 1분에는 그 전체 일의 40분의 1만큼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1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40분의 1이고 그 다음 B가 있어요. B는 일을 완성하는데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B가 1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전체 일의 양의 30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런데 A가 12분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는 B가 완성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B가 일한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A는 12분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 B는 일한 시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B의 일한 시간을 일단 X분이라고 놓을 건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단 B의 일의 시간을 X분이라고 놓고 한번 일의 완성을 한번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A는 1분 동안 40분의 1만큼 일을 할 수 있는데 몇 분 동안 일을 했냐면 A는 12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40분의 1 곱하기 12를 하면 A가 12분 동안 하는 일의 양이 될 것이고 그 다음 B가 X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1분에 30분의 1만큼 하는데 X분 동안 일을 했으니까 30분의 1X라고 해서 B가 일한 총 양이 나와요. 그럼 A가 일한 양과 B가 일한 양을 더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1이 완성된다 라고 했어요. 1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 X라는 것을 구해볼 건데요. 지금 여기 40분의 10이 약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0분의 10이 4로 나눠주면 10분의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럼 10분의 3 더하기 30분의 1x가 1 이렇게 된 거고 우리 양변에 무언가를 곱해야 되죠. 방정식을. 분수를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몇을 곱하냐면 30 곱하면 되겠네요. 약분을 했더니 뭐 굳이 120을 곱하지 않고도 30을 곱해도 정수가 돼요. 그러면 양변에 30을 곱합니다. 그러면 10분의 3에다가 30 곱하면 어떻게 될까? 약분하고 나서 얼마가 될 것 같아요? 10분의 3에 30을 곱하면 약분해서 3 되고 3 곱해서 9죠. 9 더하기 30분의 1x에 3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치, x가 되고 1 곱하기 30은 30.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냐면 30 빼기 9가 됩니다. 30 빼기 9. 30 빼기 9 해보면 얼마예요? 21이지. 그런데 정답을 이제 21분이라고 체크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을 완성하는데 걸린 총 시간을 물어본 거예요. B가 일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지. B의 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라 A가 일한 시간과 B의 일한 시간을 합친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B가 21분 일한 거죠? 그러면 A는 12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한 시간은 몇 분이에요? A 12분에다가 B 21분을 더해줘야 됩니다. 더해주세요. 더하면 어떻게 되죠? 33분이 돼서 X를 B가 일한 시간으로 주긴 했는데 결국에 문제에서 구하는 정답은 두 시간을 합친 것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개념원리 부록 좀 보세요.
개념원리 부르고요. 66쪽을 보겠습니다. 66쪽의 소금물 문제인데 10번. 이 소금물 문제는 이미지를 좀 그리는 게 좀 쉬우니까 비커를 선생님이 많이 그려요. 항상 비커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비커를 그릴 건데 6% 소금물 360g이 있으니까 비커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비커는 언제나 소금물이고요. 6%고 360g의 소금물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소금물이. 그런데 여기다가 뭘 했냐면 Xg의 소금물을 퍼내고 소금물을 퍼냈어요. 빼야 되는데 그냥 물만 걸러낸 게 아니라 소금이랑 섞여 있는데 우리가 물만 걸러낼 수는 없잖아요. 증발시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농도가 똑같은 Xg만큼 빠진 거예요. 농도가 똑같이 6%긴 한데 소금물의 양, 퍼낸 소금물의 양이 Xg이 된 거. 그 다음에 퍼낸 소금물의 양만큼 물을 부었대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짓을 했냐면 소금물을 부은 게 아니라 그냥 생물을 부었어요. 여기는 농도가 0%죠. 그리고 물의 양은 이 퍼낸 소금물의 양이랑 똑같은 양인 Xg만큼 물을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소금물이 완성이 됐는데 그 소금물의 농도가 몇 %냐면 4% 소금물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X의 값은 이라고 한 거고, 잘 생각해봐요. 원래 360g 있었어요. Xg 빠졌어요. 다음 다시 Xg을 더했어요. 결론으로 이 소금물의 양 몇 g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360g 그대로죠. 왜냐면 Xg 빠진 만큼 어쨌든 물이든 뭐든 추가가 됐으니까 360g이 된 거고, 우리 보통 이런 거는 농도가 아닌 뭘로 식을 세우냐면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데, 소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딘지 보자. 첫 번째 비커 소금 들어가 있죠. 두 번째 비커에서 빠진 소금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치? 소금 물을 퍼낸 거니까. 물 추가 있어요. 소금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어요. 마지막 비커에 소금 들어있죠. 그러면 소금의 양을 가지고 계산할게요. 첫 번째 소금물에서의 소금의 양 빼기 이 빠진 물 소금물에서의 소금의 양 더하기 그 다음 없어요. 소금 했더니 4%에 들어있는 농도 4%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소금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금의 양으로 밑에 식을 세웁니다. 일단 360g 6%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이거였어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첫 번째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 양이에요. 두 번째 빠진 소금량 계산할 거예요. 100분의 농도 똑같이 6이고 소금물의 양은 X. 빠졌어요 소금이. 그리고 추가된 소금은 0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뭐가 되냐면 4% 36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나와. 100분의 농도 4 곱하기 소금물량 360g.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소금만 계산했더니. 그러면 이 방정식이 하나 완성이 됐고, 우리가 이걸 풀어줄 건데 일단 여기 약분이 깔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변에 뭐 할까? 이 분모 100 없애버리자. 그래, 100을 곱해서 분모 100을 그 약분해 줄게요.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볼 겁니다. 6 곱하기 360 한번 해볼게요. 2160 맞나? 맞죠? 빼기 6 곱하기 x입니다. 6x 는 4 곱하기 360이에요. 4 곱하기 360 얼마일까? 1440. 이제 방정식 좀 깔끔해졌으니까 계산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6x는 1440 마이너스 2160이고 이항 있어요. 마이너스 6x는 이거 빼려면 일단 부호 음수되는 거 알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니까. 그리고 절대값을 빼줍니다. 2160에서 1440을 빼주는 거예요. 한번 이거 빼볼게요. 얼마 나와요? 720 맞나? 720? 720 맞죠? 선생님 계산하는데 맞죠? 깜짝이야. 720이요. 그럼 양변 이제 x 구하려면 이 마이너스 6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눠버려요. 마이너스 6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x는 음수와 음수를 나누면 결과는 양수가 되고요. 그러면 720을 6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보시라고 되겠어요. 120이요. 그러면 x의 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x의 값은 120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그동안 했던 거는 물을 증발하거나 물을 추가하거나 소금물을 섞거나였는데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소금물을 퍼내고 그거만큼 또 물을 넣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문제는 어려웠지만 비커를 그려서 언제나 연습을 좀 해보세요. 운동 문제는. 자, 우리 개념 노트 준비 좀 해주시고 오늘 사분면이랑 그래프 나갈 건데 오늘 수업 나가는 부분까지 일단 시험 범위예요. 정비례와 반비례 뒷부분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분면이랑 그래프 좀 해볼게요.